바로 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국계법 해가지고 그 계획이 5개인데 이 순서는 중요하니까 지문 하나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맨 위에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옆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항상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됩니다. 부적합하다고 하위계획이 하위계획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합니다. 순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문 하나 반드시 나와요. 국가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더해서 도시계획이니까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순서 기억하시고요. 자, 테마 1번입니다.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첫 번째 개념에서 이 항상 문제 풀 때 핵심이 되는 단어, 그 키워드를 딱 잡아서 그 단어가 맞는가 틀린가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도시 개념은 알아야 되고 도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군 그런 부분도 바뀌어요. 시, 군, 구 이러고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도시 개념은 알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장기고 그리고 종합이고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됩니다. 항상 포인트 3개 기억해야 돼요. 장기 그리고 종합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3번 보게 되면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적, 비구속적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는데 혹시나 나온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셋 중에 하나예요. 광역과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음, 쟁송 대상이 안 돼.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쟁송 대상이 된다. 딱 3개만 기억하시고 2번 광역과 관계가 가는 사인데 순서가 광역이 위에 있고 기본계획이 밑에 있으니까 광역이 수립된 지역의 기본계획은 당연히 광역에 부합해야 되고 내용이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인 광역이 우선합니다. 순서만 잡으면 되고 근데 단순한데 2번 지문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밑에 큰 2번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인데 기본계획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걸 알려가지 말고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끝맺음이 항상 뭐뭐에 관한 사항입니다. 뭐뭐에 관한 사항. 단지 뭐만 안 들어가면 돼요. 도시 관리계획 내용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도시 관리계획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찾아내요. 기본계획은 용도 지역의 지정을 주된 내용을 한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용도 지역의 지정은 도시 관리계획이다.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수립기준. 아직도 모르면 간첩이요.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을 의심하면 안 돼요. 100% 국장이 정한답니다.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 무슨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기억하시고요. 3번 수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인데 첫 번째 수립자 여기서 답이 또 은근 잘 나와요. 하나의 도시에 대한 방향 제시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수립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입니다. 절대 누구 들어오면 안 돼요? 국장입니다. 국장. 도지사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국장입니다. 국장 절대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오직 그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의 장,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다만 다음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반드시 수립한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말 안 쓰고 특별시는 반드시 수립한다 이런 말 안 쓰고 말 살짝 돌린 거예요. 특별시 기본계획 수립은 필수적이다. 말 이러고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 뜻이 뭐라고? 필수적 이러고 말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O 그래야 돼. 일반적인 시군은 필수적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 시군 안 할 수 있다는데 2개 기업.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10만 이하 되는 시군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관할계획 전부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종합계획인 광역이 수립되는 시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기억 딱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얘기인가? 원칙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반드시 하나의 도시 이건 아니다는 얘기요. 필요하면 인접도시 전부 일부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필요하면 인접도시 전부 일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답니다. 있다.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할 때는 인접지자체상과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2번 지문도 은근히 나오니까 필요하면 인접도시 전부 일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2번 이제 기초조사인데 기초조사는 포인트가 누가 언제 뭐 그 따지지 말고 맨 마지막 가서 조사 청약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기초조사는 끝맺음이 조사 청약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생략이 돼야 안 돼 그러면 광역 기본계획은 생략이 안 돼. 광역과 기본계획은 생략이 안 돼. 관리계획은 생략이 됨.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광역 기본계획 기초 생략이 안 됩니다. 근데 2번 뭐냐? 2번 조사 항목에 2번 미리 말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광역 절차를 그대로 따르니까 광역에서 조사했던 항목은 똑같이 하고 기본계획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뭐가 추가돼?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고 재취약성 분석이 추가되고 관리계획은 세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추가.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는데 조사 항목에 광역에 했던 것 외에 토지 적성평가고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는데 그 두 가지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정치에 관한 사항인데 2번 다시요. 기초조사는 생략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기초조사는 생략이 안 되는데 뭐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3번 의견 정치인데 첫 번째 주민과 전문가. 이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가 딱 묻는 데가 네 군데 있어요.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개발계획.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먼저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 공청회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전문가. 관리계획은 공고, 열람, 공남. 공남에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법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은 공남 또는 공청회, 공남 또는 공청회 네 가지를 잡아야 돼요.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고 관리계획은 공남이고 개발계획은 공남 또는 공청회. 그걸 좀 잡아놓고요. 공청회니까 당연히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드려야 되고 공청회 제시자 의견 타당하면 반영하고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자꾸 이런 거 뭐래요? 생략이 안 돼요. 왜 묻냐 그러면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 생략이 안 되지만 관리계획은 공남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과 기본계획, 공청회 생략 안 돼. 그 다음에 지방의회인데 광역과 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어디 지방의회냐 이거를 물어보고 다른 데서는 어디 지방에 따지지 말고 지방의회에서 뭘 묻냐 뭘 듣느냐 묻는 거고 광역과 기본계획에서 지방에는 어디 지방의회입니까 하면 자기 지방 딴 데 가지 마세요. 특별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특별시의회입니다.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군의회입니다. 항상 자기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한다. 어디요? 시군의회입니다.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한다. 어디요? 광역시의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럼 지방에는 30일 내 의견 제시하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승인은 어디가 산다? 직권상급 3번 먼저 보고 3번 1번 주의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가 수립했으면 직접 확정합니다. 승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요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는 직접 확정하니까 국장 승인 없음.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고 그러면 직접 확정하기 위해서 승인하기 위해서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먼저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그냥 관계부처장과 협의하고 지방도는 심의 거쳐가지고 도지사는 승인하고 시장 군수하고 협의했던 기관장한테 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가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할 때 관계부처장하고 협의할 때 거기에 누굴 끼워넣는다? 국장하고도 협의한다. 거기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는 국장 승인받는 대신에 국장하고도 협의합니다.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려가고 30일. 입지 규제는 며칠이고 10일.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20일인데 건축법만 15일이다. 그리고 정리 딱 돼야 돼 이제.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30일 내 의견 제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10일 내 의견 제시.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많다. 의제.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많다.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20일 내 의견 제시하는데 유일하게 건축법만 15일이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준다? 시장군수하고 협의했던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가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준다? 협의했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마지막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들고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열람합니다. 공고했다 공고하고 열람하는데 열람 기간이 광역과 기본계획은 30일이고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세 개만 잡으면 돼. 세 개만. 광역과 기본계획은 30일이고 관리계획은 기간이 없습니다. 4번 기본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5년마다 재검토. 좌우지간 재검토 그 말 나오면 의심하지 말고 행정계획의 재검토는 5년이고 투기과열지구 재검토는 1년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3년 그런 말에 속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계획의 재검토는 5년, 투기과열지구 재검토는 1년. 2번입니다. 기본계획을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국회법령상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뒤에 문제 하나씩 있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기출문제예요. 표시면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 이러고 배우고 문제품 풀릴까?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장 승인은 국장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X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래 맞죠?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광역이 우선한다. 당연합니다. 광역이 상이니까 우선합니다. 3번 이해강제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출제위원이 얼마나 영악한가 판단 잘해야 돼요. 말을 살살 돌립니다.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 주기지 생각납니까? 기반시설 지구단위, 기반시설 지구단위 제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지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말 살짝 돌렸어요.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래야 되고 4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시, 장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와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광역 기본계획 공청회 생략 안 됨입니다. 안 됨. 5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10년마다 재검토 정비 말이 안 돼요. 5년마다 재검토 정비입니다. 답은 2번. 자, 2번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1번 의인데 도시관리계획은 함정이 없습니다. 하나의 도시 개발 정비 보전 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절대 함정 없음. 그 다음에 2번 도시관리계획은 공용제한 중 계획 제한입니다. 구속적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국민들에게 일정한 개인한테 의무를 줍니다. 의무. 우리는 따라야 돼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면 뭐라 했어요? 행정, 행위, 행정처분이요. 행정처분이 뭐가 된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광역과 기본계획은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으니까.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우리한테 일정한 의무를 줘요. 하지마 의무를 주니까 관리계획 결정은 행정, 행위,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개 암기돼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런 넘어가요. 시험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가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6개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한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 이 말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 그 말은 같은 뜻이다라는 거 알고 6개 암기 반드시 해야 되고요. 2번 이제 관리계획 수립 결정 절차입니다. 첫 번째 위반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준이 되는 게 1번 기본계획과 광역에 부합해야 된다. 광역과 기본계획은 잘 들으세요. 광역하고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해요? 광역이 우선합니다. 기본계획이 광역에 다르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절대 안 물어봐요. 그리고 안 물어봐요. 누가 우선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서는 구속력이 없는 애들은 유효 무효를 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선하냐 이걸 묻는 거고, 구속력이 있는 애들은 누가 우선하냐 안 물어봐요. 유효냐 무효냐를 묻는 거예요.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으니까 관리계획이 광역과 기본계획 부적합하면 관리계획이 유효냐 무효냐, 절대 행정계획은 무효가 되진 않아요.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이 안 맞으면 맞게끔 바꿔주면 그만이지 절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기본과 광역계획 부적합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유효하다. 단지 적합하게 변경하면 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에 그리고 서류 꾸밉니다. 도시관리계획 도 보호자는 계획설명서를 만든다. 이거 지도에 그리고 서류 꾸민다는 뜻이다. 그 정도 말하면 되고, 도시관리계획 위반자인데 원칙은 도시관리계획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위반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간혹가다 둘 이상 시군에 걸칠 수도 있어요. 항상 걸치면 둘이 만나요.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성립되면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자 지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그 둘 이상의 도시가 하나의 도 밑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정해줍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위반하여야 한다요. 예외 국장, 회장, 도지사는 끝맺음이 할 수 있다. 뭐 하는가 절대 따지 말고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걸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위반 제한인데, 위반 제한 너무 잘 나오면 얘는 주민 이해관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제외가 아니고 포함한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건 주, 기, 지 그랬죠. 기반시설 지구 다니는데 주민이 위반 제한할 때는 그냥 얼굴만 들이대지 말겠죠. 들고 가야 돼요. 위반 제한할 때는 뭐 들고 가라고요? 도시관리계획 터서 보호자는 계획서면서 첨부해가지고 위반 제한하면 위반자가 봤을 때 제한 내용이 타당하면 위반해야 되겠죠. 위반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제한할 때는 도직을 둬서 보호자는 계획서면서 첨부하고 위반자는 위반할 때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고, 위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위반합니다. 몇 개 있어요? 6개. 그 중에 제한은 몇 개? 2개. 기반시설 지구단위, 기반시설 지구단위 2개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받았으면 결과 통보는 45일 내에 하되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되면 75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위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 부담, 이게 3번 나오는데 항상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좌우지가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 무슨 계획의 작성기준, 작성 방법 나오면 의심하지 말고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광역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광역 절차를 따른다 그 말은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위반 그 말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위반 결정된 도시관리는 위법하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차분히 얘기하겠지만, 이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단어가 톡 나오게 되면 전문 지식을 꺼내면 100% 틀려요. 전문 지식을 꺼내면 안 되고 상식으로 가지 마요. 상식으로.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때 기초조사를 안 했다. 그 도시관리계획 위법하다. 위법이 뭔가 깊게 들어가지 말고, 위법이 뭐예요? 법에 어긋난다. 법에서 하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하랬죠. 하랬는데 안 했으면 어긋나야 하는 어긋났죠. 그러니까 위법하다 그러면 그냥 툭 당연하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광역과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으니까 안 물어봅니다.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으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 그러면 맞다 그러고, 기초조사 항목에 광역에 있는 거 똑같이 하고, 아까 기본계획은 2개 추가됐죠. 관리계획은 3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환경검토, 적성평가, 취약서문서 3가지가 추가됩니다. 3가지가 추가. 그러면서 광역과 기본계획은 기초조사가 없는데, 기초조사 생략이 없는데 관리계획은 생략이 있습니다. 기초조사, 환경검토, 적성평가,
재취합 순서 생략성이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있어요? 많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 있다. 지문 하나 던지면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좀 터득 해야 돼요. 연습입니다. 당해 지구단위계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미달할 때 도시관리계 위반할 경우는 기초조사 환경성토 생략할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그거 암기할 수가 없고 암기해서 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암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순간 판단이 돼요.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게 뭘 물어봤냐. 아 이것은 기초조사 환경성토 생략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볼 때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봅니다.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때는 미리 그 부분 가면 다 알려줘. 여기에는 이게 없고 여기에는 이게 없고 여기에는 이게 없고 그것 빼고는 무조건 있다로 가야 돼. 있다로. 그래서 학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 아주 잘했어요. 자 6번 의견 정치입니다. 그래서 연수 문제는 5고 6번 의견 정치 주민의 의견 정치인데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고 관리계획은 공남 그러니까 첫 번째 누가 없고 전문가가 없고 두 번째 열람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4 이상 열람하고 기간 만료 60일 내 반년의 결과 통보하고 위반하면 무슨 얘기인가? 주민의 의견 정치를 거치지 않고 위반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하다. 그러면 법에서 하랬는데 안 했으니까 당연히 위법입니다. 위법. 법에 어긋나는데 이때 위법은 명백중대한 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그게 판례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지문 내용들은 법에 있다든가 아니면 판례 근거가 있어야 시험에 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을 때 주민 의견 정치해야 되는데 의견 정치를 않고 위반 결정된 도시관리는 위법하다. 무효냐 취소냐. 판례는 무효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잡아야 돼. 하랬는데 안 했으니까 당연 위법하고 이때 위법은 우리 판례는 명백중대한 위법으로 당연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다.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주민의 의견 정치 생략사항 많습니다. 하나 툭 던져서 이런 거 할 때 주민의 의견 정치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로 가야 돼. 있다로. 그 다음에 2번 지방의회 의견 정치인데 지방의회 의견 정치 아까 얘기했죠. 광역과 기본계획은 어디 지방에 이걸 물어봤는데 관리계획은 어디 지방에 이게 아니고 지금 뭐 해요? 도시관리계획 만드는 거요.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어요. 그 중에서 지방의회는 뭐 합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3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광역시설 설치 및 개량,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광역시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반시설 안에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슨 도시관리계의 내용에 광역이 있는가 이러지 말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의견 정치 3개 반드시 기억하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광역시설 암기해야 됩니다. 자, 도시관리계 결정합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권자가 협의합니다. 보지 말고 누구하고? 관계부처장. 며칠 내 대답하고? 30일. 심의합니다. 보지 말고 장관 어디요? 중도위 심의. 지자체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기서 심의 중요한 것은 공동심의입니다. 공동심의. 시도, 시장구수가 심의기구 2개 통과하는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공동심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요? 도시관리계 결정이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6개. 그 중에서 공동심의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만 공동심의입니다. 암기하시고 그러면서 거기 안 보이지만 협의심의 생략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협의심의 생략사항 있다. 하나만 말해요. 국방상 기밀. 하나 더 말해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생략할 수 있다. 그러고 결정것인데 1번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소 신청받아 결정합니다. 단 대도시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세 번째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지원비용과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다음은 국장만 결정합니다. 국장이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은 국장 결정, 개발지원계획은 국장, 국가에 연계된 시가 조정계획은 국장, 입주기재 최소계획은 국장, 수산정보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시관리계획은 시도가 직접 또는 시장소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고 옆에처럼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누가 하냐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고 그럼 다시 옆에 가가지고 이제 다른 각도로 봐요. 다른 각도로
문제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도시관리 결정권에 따라 다른 각도로 정리하게 되면 1번 용도, 지역, 지구, 지정. 용도, 지역은 지정, 변경, 세분이요. 용도, 지구는 지정, 변경, 세분, 해제입니다. 해제 네 가지요. 있을 때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세분, 해제는 누가 하냐 그러면 국장, 시도, 대도시장. 용도, 구역은 지정, 변경, 해제죠. 구역은 세분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용도, 구역은 누가 지정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개발지역은 누구요? 국장.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각에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 수산정보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도시제한공격은 시도, 대도시. 입지규제는 분명히 용도, 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누구? 국장. 구분해서 암기하시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누구요? 그러면 국장, 시도, 대도시.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결정은 누가 하고? 국장, 시도.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국장, 시도, 시장군수. 입지규제는 국장. 그렇게 나오는 방법도 되니까. 좌우지간 도시관리계 결정까지 모르면 기본 두 문제는 틀려요.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자, 열람입니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열람은 누가 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열람을 하는데 광역과 기본계획 열람기는 30일 이상이지만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보고 알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열람기 별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효과인데 광역과 기본계획 구속력이 없으니까 결정효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으니까 결정효과가 나옵니다. 무슨 효과 생기냐?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구속력이 있다. 따라라. 안 따르면 어쩐다? 처벌한다. 언제부터 따를 거냐?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지형등을 고시한 날. 얘 나오면 무조건 답이니까 암기해야 돼요. 지형등을 고시한 날. 원래는 결정고시 5일 후였는데 올해가 개정된 지 3년째 된다. 이렇게 안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지형등을 고시한 날 암기하시고. 두 번째, 기득권 보호 간단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 영향받지 않고 계속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단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결정되면 영향받아요. 유력의 시가와 수산자원 결정되면 영향받습니다.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첨장 가면 3개월 내 신고하고 이 말을 살짝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수산자는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기억하시고. 3번 도시관리계 재정비인데 재검토, 재정비 의심하지 말고 5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가 있는데 광역은 없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광역은 없고.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계 위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주민은 개발지역구역 변경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도시관리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주기지 그랬나요? 주개지 그랬나요? 주기지입니까? 그러면 개발지역구역 제한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네. 2번 위반권자가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위반을 하면 해당 지방의 의견 드려야 된다. 지방의 의견 통치, 지역, 지구, 구역, 광역, 시설, 기반, 시설 세 가지는 의견 듣고. 3번 도시관리계 위반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일부터 45일 내 제한, 반영 여부 제한자에게 통보. 제한받았으면 대답을 해야죠. 며칠? 45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45일이고. 4번 도시관리계 위반 제한받은 위반들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관리 위반 등에 필요한 병에 전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럼 좋고요. 5번 국각에 관련된 경우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5번 국각에 관련되면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5번 포인트는 뭐예요? 국각이 아니고 5번 포인트는 국장? 아니 핵심 잡으라고 핵심. 국장이 위반하는 게 뭐냐 그런 거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국장이 났으니까 위반할 수 있다니 할 수 있다. 국장, 회장, 도지사는 뭐 위반하는 거 보지 말으니까 그냥 끝맺음이 위반할 수 있다. 그것만 찾아야 돼. 국장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두 문제 맞췄어요. 자, 3번입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그러면 머릿속에서 세 가지 딱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용도 지역 그러면 토지 경제적 효율적인가 공공복리 정진. 두 번째 정복 지정 안됨. 세 번째 도시 관리계 결정. 지역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경제적 효율적인가 공공복리 정진이다. 정복 지정 안 된다. 도시 관리계 결정이다. 용도 지역은 법률에서 법률, 법령 헷갈리면 안 돼요. 법률은 4개, 용도 9개 지역입니다. 법령은 21개입니다. 법령은 21개. 근데 법령은 시험에 안 나와요. 법률이 나오죠. 법률상 4개 용도 9개 지역인데 4개 용도 9개죠. 4개 용도가 뭡니까? 도간농자. 9개는 뭡니까? 주상, 공로, 개생보, 농자. 저는 또 여러분 믿습니다. 이거 지금 도시적인 뭐 인구와 산업이 오늘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요. 그냥 믿고 넘어갑니다. 3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원칙 안 중요합니다.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용도지역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세분도 합니다. 그거는 절대 안 중요해요. 밑에 예외 지정 절차상 특례가 뭐라고요? 예외 마음 편하게 1번, 2번, 3번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잘 나오니까. 딱 3개는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입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가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을 본다. 뭔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둘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특례 인정이 안 되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용도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두 개 딱 구분하시고 같으면 매립준공인가일에 이웃 용도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다르면 둘 이상 걸쳐 있으면 둘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특례 인정이 안 되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별도 지정해야 한다. 두 번째 도시적 결정 고시로 보는 경우 6가지. 첫 번째 도시적이 연접된 어항구역, 도시적 연접된 항만구역. 포인트는 도시에 연접해야 돼요. 다른 데 연접하면 절대 안 돼요. 도시적 연접한 항만구역, 도시적 연접한 어항구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러면 안 되고 무슨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또 일반산업단지,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하나 쓰든 둘 쓰든 세 쓰든 관계는 없어요. 좌우지가 앞에다 말을 붙이라고. 국가산업단지 아니면 일반산업단지 아니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냥 산업단지 그러면 안 되고 농공단지 그래도 안 되고 도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택지개발지구 절대 함정 없어요. 택지개발지구만 지정하면 도시적 결정고시 본다. 다섯 번째,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계획 지정하면 도시적의 결정고시 본다. 가로 안에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게 한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계획 그러하지 않는다. 백날 읽어도 시험에 단 한 번도 함정 안 썼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요.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계획 지정하면 도시적 결정고시로 본다. 그 다음에 6번 조심해도 함정이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적의 결정고시 보는데 단 두 군데 빼야죠.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적 외에 그런 말 쓸 필요 없어.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취락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절대 도시적 안 됩니다. 그 두 개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관리지역에서 3번에 1번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기출을 보게 되면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자동 뭐가 돼요? 농림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그걸 가지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관리지역에는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그다음에 절대농지 지정하면 그 순간 뭐가 되니까 농림지역이 되니까 관리지역에는 절대 뭐가 없어요?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관리지역에다가 보전산지만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농림 또는 자연환경이 되니까 관리지역 안에는 보전산지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보전산지만 지정했다 그러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된다. 중요하고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했으면 용도지역의 행위자인데 행위자 첫 번째 용도지역은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이거 하지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공용제한 공용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에 가하는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공용 제한이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제한하니까 이거 우리가 계획 제한하고 제한 형태가 여기서 이거 하지마 그런가요? 이거 해 그런가요? 하지마 그래요? 해라 그래요? 하지마 뭡니까? 금지. 그걸 보고 그러면 한다? 부작위 의무다. 해 그러면 명령 아닙니까? 자기 의무. 하지마 금지 부작위 의무입니다. 공용 제한 중 계획 제한이고 제한 형태는 부작위 의무다. 그리고 알고 그러면서 이 용도 지역 간의 건축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용도 지역이 몇 개 있는데 21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 지역은 이것만 허용한다. 7개 지역은 이것만 금지한다. 이것만 금지되는 7개를 잡고 넘어가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금지한다. 이게 규제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준주거, 상업 4개, 준공업, 그리고 계획관리. 그거는 잡고 가야 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음 중 아파트가 금지되는 지역은 문제풀이 하면서 공법 이제 문제풀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거 알려주겠지만 공법 문제 풀면서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금지되는 거 용도 지역에서 허용된다 금지된다 이걸 보고 우리가 행위제한 그래 행위제한 용도 지역 안에 행위제한 찾는 문제 두 번째 공법 문제 풀면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세 번째 지문이 아주 길게 장문이 나온다 네 번째 박스 주고 사례 주고 옳은 것만 바르게 틀린 것만 바르게 그거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옳은 거 몇 개 틀린 거 몇 개 이 문제가 나온다 다섯 번째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도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우리 이번에 합격해야 돼요 수석해야 돼요 합격하고 수석은 다른 사람 말고 합격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배짱 있게 덤비지 말고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상책. 상중하에서 상책이요. 용도 지역 안에 이게 문제가 나면 다음 중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작정하고 문제 내면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용도 지역 행위제한 그리고 계산 문제는 빤히 알지만 이거 모르면 그 다음 절대 못 넘어가요. 아니까 못 넘어가요. 아니까 안 풀리면. 계산 문제, 지문이 너무 길게 나온 것들 그리고 사례 문제 좀 맞는 거 몇 개 틀린 게 몇 개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도 옳은 거 틀린 거 5문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학원가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다 집어넣어도 공법은 쉽게 나오면 4문제고 어렵게 나오면 8문제는 어차피 못 풀어요. 책에 있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우리는 책에 있는 것도 다 몰라요. 근데 책에 없는 게 나와요. 없는 게 무슨 수로 푸냐고 포기할 것은 빨리빨리 포기하고 이 문제 나오면 내가 지금 풀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올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도 지역의 건축제한 덤비지 말한 얘기입니다. 통과하는 게 좋아요. 합격해야지 수석 멀고 힘든 길이에요. 수석은 올해 수석은 누가 하냐 저기 평택 가게 되면 평택에서 공부 기가 막히게 잘한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수석하려고 준비하니까 여주에 있는 애가 자기도 하겠다고 지금 둘이 덤비고 있으니까 우리는 포기. 자 2번 용도 지역 간의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그럼 간단하게 건대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제한 시간 5초 줍니다. 심호흡 딱 하고 5초 만에 쫙 끝내야 돼요. 주거죠. 56657 상업죠. 9887 공업죠. 777 녹지 222 관리 422 농림 자연경 22 반드시 암기하고 성장관리반 잘 봐요. 계획관리직의 성장관리반을 수립하면 125% 완화합니다. 40 곱하기 125%는 얼마요? 산수가 안 된 사람 좀 있어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50%예요. 50%까지 준다 이 얘기고 용적률은 연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제한 시간은 8초입니다. 8초 주거죠. 그러면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죠. 1500, 1300, 1100, 900 공업 300, 350, 400 녹지 80, 100, 100 관리 100, 80, 80 농림 자연경 80, 80 15초면은 충분히 우리가 암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암기 못 해가지고 한 문제 틀린다? 말이 안 돼요.
건폐율 용적률 기준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 틀릴 정도면 공법은 꽈락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응용 문제가 있고 단순 암기가 있는데 단순 암기를 못 풀면 우리는 끝났다는 얘기요. 여기서 이제 응용이 나가면 더 피곤한데 단순 암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계획관리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 125, 용적률 125% 완화해 주니까 건폐율이 50까지 가고 용적률은 125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4번 용도지역의 미지정 미세분, 단순하지만 너무 잘 나와요. 용도지역의 미지정 미세분 지정된 지역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미지정, 그 말은 도간농자 지정이 안 돼 있다. 건축자, 건폐율자, 용적률자는 어디? 자연환경보전자. 도시지역이 16개로 미세분되면 어디요? 보전, 녹지. 관리가 3개로 미세분되면 보전, 관리. 거의 매년 나오니까 딱 잡아놓고. 문제 1번입니다. 국계법명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간농자,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 규정을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존적 규정을 적용한다. 도간농자 지정이 안 됐으면 어디요? 자연환경 보존적. 2번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냐면 용적률에 대해서는 어디 따르고? 보존관리.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적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계법 농림적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 지문 엄청나게 잘 나와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농림적의 결정고시. 맞는 표현이고. 4번 공유분 매립목적이 매립구역 이웃적 용도니까 다른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5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2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한도 다음 중 가장 큰 용도 지역은 준주거는 70이죠. 일반상업 80이고 근상 70이고 전용공업 70이고 3종은 3종은 그럼 빨리 쫙을 뽑아요. 5, 6, 6, 5, 7 뭡니까? 50이지 50. 보너스 문제로 2번처럼 나옵니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테마 4번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 시구하고 구역은 매년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가요. 지금 용도 구역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오늘 하루 수업에서 공법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목표는 60입니다. 60. 이 정도 하게 되면 최소 60은 맞추지 않을까. 찍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60 맞추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이제 60은 24개죠. 찍어서 10개만 맞추면 그러면 34개를 맞히니까 85는 넘어가요. 실력으로 무조건 60은 맞춰야 돼요. 이 정도 하게 되면 실력으로 60은 맞추지 않을까. 그런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대지에 반드시 나옵니다. 절친이 아니고 걸친입니다.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다. 원칙 숫자 암기합시다. 330 이하 도로, 띠, 상업 660 이하가 있을 때 330 이하 도로, 띠, 상업 660 이하가 있을 때 건축 제한 등은 어디 가고 넓은 지역 등을 따르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입니다. 이론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산을 준비해야 돼요. 330 이하, 660 이하가 있을 때만 330 이하, 660 이하가 없으면 시험에 안 나와요. 간단해요. 없으면 시험에 안 나와요. 있을 때만.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거예요. 330 이하, 660 이하가 있으면 건축 제한 등은 넓은 쪽 따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입니다. 두 번째, 예외죠. 예외. 거기에 대한 예외 해가지고 건축물이 포인트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미관, 고도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 따릅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방화지구가 그 밖의 경계, 방화벽 구획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방화지구에서는 절대 뭐만 나오지 마라? 대지는 나오지 마라. 땅은 불 안 나니까 대지 나오지 말고.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이요. 숫자 관계없이 녹지지역 내외 언제나 각각이다. 단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고도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관고도 따르고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역에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역 규정을 따릅니다. 올해는 정상적이면 계산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죠. 이론은 기본이고. 자, 문제 1번입니다. 600인 하나의 대지가 60은 중공업, 40은 3종 일반유에 걸친 경우 지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은 이러고 나오면 아싸 그리고 덤비라고요. 패스하라고요. 패스. 일단은 패스. 내가 알지만 급하니까 넘어간다. 끝난 다음에 다시 와요. 다시 왔더니 자 대지 면적 얼마인데 600이랍니다.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은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해야 연면적 나온다. 이거는 안다는 전제하에서 대지 면적이 600 가지고 있는데 얘가 나눴네요. 어떻게 나눴어요? 60은 중공업이니까 66에 36, 360은 중공업이고 64, 24 그러면 240은 3종 일반 주거네. 그러면은 용적률만 해요. 용적률. 이거 산수의 산수. 중공업 용적률 얼마입니까? 44. 그러면 3종의 용적률은 33. 얼마 나옵니까? 3, 4, 12, 12에다가 6, 4, 24 그러면 144인가요? 1440인가요? 안 되면 계산기 써야 돼, 계산기. 자, 하게 되면 2, 3은 6이고 10이니까 그럼 여기는 720입니까? 더하면 2260 나오겠네. 2260. 문제가 이렇게 쉽습니까? 이렇게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 연면적 계산하다 그러면 두 개 해가지고 더하면 그만이에요. 더하면 두 개에서 더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대지에 그 밑에 나오니까 가중평균 용적률은 그 밑에 걸로 밑에 거 떠 있으니까 밑에 1000제곱미터 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에 600, 도로변에 띠 모양 걸쳐 지정된 일반 상업에 400이 걸친 경우 하나의 대지에 적용할 가중평균 용적률과 가중평균 건폐율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자 가중평균 용적률과 가중평균 건폐율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용적률 용적률은 연대입니다.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러면 연면적 어떻게 한다? 연면적은 뭐 곱하기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이거는 아래야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연면적이 뭐라고? 대지 면적이다. 용적률 곱하면 연면적이 나온다고. 자, 가중평균 건폐율은 건대죠,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인데 건축 면적은 어떻게 해요?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하면은 건축 면적이요. 따라 쓰는 게 중요한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따라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급히 나가니까 말 빨라서 도대체 모르겠네. 쉬는 시간에 빨리 따라오면 돼요. 쉬는 시간 들고 따라오게 되면 1대1로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용적률은 연대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니까 시작합시다. 자, 이 대지가 얼마고 1000이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바로. 자, 용적률. 자, 먼저 준주거에 얼마나 했어요? 준주거에 600 곱하기 준주거 용적률 얼마? 404 플러스 자, 상업에 400 곱하기 용적률 얼마요? 9 하게 되면 64, 24, 2400이고 49, 36, 3600이니까 두 개 더하면 1000분의 얼마 나왔습니까? 1000분의 6000이니까 6000 나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용적률은 600%다 이러면 끝나요. 용적률은 600%. 가중평균 건폐율은 따라 쓸 필요 없어요. 넘겨보면 해설 없네. 써야 되겠네. 있는 줄 알았는데.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600에 바로예요. 600의 건폐율 몇 프로? 70%. 67에 42 플러스 거기에다가 400에 몇 프로? 80%. 48에 32 두 개 다음에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 740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74%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분명히 얘가 나오든가 얘가 나오든가 연면적보다는 연면적 찾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연면적 찾는 게 너무 쉬워졌으니까 가중평균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폐율은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놓고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은 해봐요.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은 어떻게 찾는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지 면적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예, 용적률 하면 되는데 대지가 얼마라고요? 600 구분해야지. 400 600이 아까 몇 프로요? 용적률 몇 프로? 400% 4 상업적 대지 면적 400이 몇 프로? 900% 9 얼마입니까? 6, 4, 24, 2400, 4, 9, 36, 3600 얼마가 나와야 돼요? 6000 나오죠. 결론 뭡니까? 얘니까 첫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요. 그냥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은 그냥 이거 더하면 되잖아요. 이거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요? 6000 이 얘기니까 가중평균 얘는 연면적보다도 아무래도 얘가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것도 친절히 계산한다고 대지 면적 얼마요? 1000 곱하기 가중평균 용적률 얼마요? 600 6 이래가지고 6000 이러고 문제 풀고 있으면 감독관이 가라 내년에 다시 오라요. 굳이 가중평균 용적률 계산해서 곱하기 6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내라고 여기서 두 개 하고 해가지고 더하면 뭐가 된다고? 연면적이 됐다고. 가중평균 용적률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어려우니까 얘를 내든가 얘를 내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산 문제 나오는데 7, 8월 달에 이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다 하려고 한 20개 만들어 놨어요. 기다리면 그걸로 연습하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도시계획 시설 여기서 잠시 쉽시다. 잠시 쉬는데 쉬는 시간은 딱 10분입니다. 10분 땡 하면 바로 들어요.